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해상풍력의 글로벌 핵심 기업이죠. CS 윈디입니다. CS 윈디에 대해서는 꽤나 좀 분석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금리 상승, 그리고 원자재 조달 문제, 그리고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실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도로 꺾이면서 주가 역시나 매도를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같은 이런 매도세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반등세가 꽤나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바로 CS윈드가 꽤나 우려감으로 혹은 불안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지원책 AMPC가 정말로 실적에 찍힐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었는데 올해 2분기 실적을 봤을 때에는 뭐 이 점이 깨끗하게 이제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죠. 실제로 AMPC 지원 법으로 인해서 약 한 276억 원 정도의 그런 혜택을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1,500억 이상, 한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는 매년 지킬 수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10년 정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CS인데 지금의 시가총액인 대략 한 2조 2천억 정도는 사실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지 않아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금리 압박, 금리의 급등으로 인한 급락세가 이제는 저는 거의 끝이 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제가 우리 멤버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금리 상승세 혹은 압도적인 급진적인 긴축 정책은 미국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 치닫고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던가 혹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나타났었던 장기금리 급등세가 이제는 좀 멈출 때가 되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의 현상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기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것이라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후에 증시는 뭐 꽤나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저는 모든 걸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것은 맞고요. 최근에 주식 비중을 다시금 늘리면서 뭐 곧버스라던가 혹은 쇼상품 혹은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이번에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CSN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지켜보고 있어요. 다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금 레버리지, 금강주 레버리지 혹은 중국 레버리지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늘렸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역시나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텔레그램 방에 제가 분석해드린 글을 최근 글만 따서 좀 보여드릴게요. 9월 5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유가가 강하니 관련 산업들도 턴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되면 금리가 오르든 기업이 상승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및 금리 대비 성장입니다.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품력 등도 금리가 피크를 치고 자재 수급 등이 원활해지면 다시금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브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브는 수익 실현했죠. 수익 실현했습니다. 9월 28일에 분석해드린 글이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경우 가장 면밀히 살필 산업 중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을 비교하고 있으면 승자가 불보듯 뻔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산업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만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의 기업들을 따졌을 때 사실 서방 기업들,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영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실제로 유럽 기업들은 뭐 납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수주 잔고만 꽉꽉 쌓여 있지 이걸 뭐 더 이상 뭐 생산할 수 없는 노릇 혹은 인건비 때문에 비용 증가 때문에 혹은 원자재 수급 조달이 안 돼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지금 CS인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지평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인수합병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해상풍력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9월 18일에 분석해드린 내용이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시간대에 최대 전력을 사용할 양을 나타내는 전력 총수요는 지난 8월 이미 사상 처음으로 100기가와트를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자급자족 혹은 각자 노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에너지에 대한 수요랑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사용량이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쪽에 대해서
놓칠 부분이 없겠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흥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 에너지 각자 도생 시대에서는 이런 해상풍력과 같이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굉장히 값싼 가격에 혹은 거의 이제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 25일에 분석해드리는 글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는 언제나 미래를 반영하며 금리 인상의 피크아웃이 머지않은 것으로 판단하기에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인 만큼 기회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필슨 토론방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죠. 자, CS인들 아랫골 달면서 거래량이 폭등했는데 이것이 엊그제 강의해 주신 그런 모습이라고 봐도 되느나요? 물론 지수긴 했지만 개별 종목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반등이 있어야겠죠.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에서 신뢰가 더 올라가는 투자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더 유의미한 저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10월 11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금리 상승 피해 섹터로 해상풍력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추가 긴축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목표 기준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관련 핵심 기업들을 매수하기 위해 지지라인을 올려가면서 걸었는데 단 하나도 안 잡혔네요.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한 번 반등했죠. 꾸준히 지켜보면서 기회 발생 시 잡아갈 것입니다. CS윈드, CS베어링, SK오션 폴란트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릴 때에도 사실 주도 업종 혹은 증시의 변곡점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주식 비중을 최근에 꽤나 좀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단기간 내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해상풍력도 저는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매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섹터이긴 합니다. 자, 8월 3일에는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각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른 금리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경우 예정되어 있었던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값싼 에너지를 무제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산업이죠. 지금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금리가 튀어오를 때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 및 금리 급등과 함께 대한민국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만 봐도 이해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이번 변동 이후엔 미국도 더 이상 금리 상승을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대규모 인프라장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S인드, LS, SK오션 플랜트 등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뭐 꽤나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꾸준히 상향시키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들을 향한 규제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 있어 기회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습니다. CS윈드, CS베어링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CS윈드 관련해서는 분석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드렸었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금리 급등세가 이제는 조금씩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까지의 증시는 결국 그 주인공은 금리였기 때문에 금리 상승세가 멈추게 되면 역시나 증시의 변곡점도 만들어질 것을 보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텔레그램방에 분석해지는 그대로 증시의 변곡을 보고 있었고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고 좋은 기회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기회가 아직도 여전히 극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물반 고기만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월 11일에 우리 멤버분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중국 HY 스프레드가 굉장히 내려왔네요. 네, 하이힐드죠. 코스닥 신용장고도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박살났습니다. 이후 재생에너지 상향 최종 법제화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분들도 사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뭐 꾸준하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필승의 멤버라는 이유만으로도 실력이 매우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올해 상반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 혼자 정진하면서 제가 끌고 가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멤버분들이 각자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사단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이 투자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언젠가는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발걸음을 굉장히 잘 옮기고 있는 이제 스터디 모임 혹은 모임 중 하나가 우리 필승 사단 혹은 필승 멤버 모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상세도 심상치가 않네요. 구리는 계속 저점을 향해 가는 듯한데 저런 펀더멘털이 있다면 가격 추이가 궁금하네요. 네, 핵심을 잘 찝었죠.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까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에너지 변환의 전기로 가는데 일시적 경기 침체가 시장에 왜곡을 주는 거라 봅니다. 정확히 맞췄죠. 사부님께서 강조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현실되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혹은 강조했던 것들이 사실상 거의 안 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현실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앞으로도 현실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계좌를 꾸준하게 좀 정진해 나갈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의미 있는 양봉들이 등장했군요. 거래량이 항상 아쉬운데 조금 더 흐름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12월 11일 어제 정확하게 좀 맞췄죠.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신재생 에너지에 의미 있는 양봉들이 등장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관련하여 현주님과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었죠. 멤버분들의 자료를 찾아주셨습니다. 필사단방에서 나눈 대화였네요. 참고하시면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10월 11일 그리고요. 뉴스에 반응하는 걸까요? 단기채 위주로 금리가 튀기 시작하네요. 이 부분도 제가 텔레그램방에 그 직전에 최근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렸었죠. 미국과 중국의 채권 금리의 스프레드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혹은 중국의 금리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중국은 금리 인하를 펼쳤죠. 그럼으로써 금리 스프레드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들은 결국에는 중국의 금리가 올라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중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발행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채권 발행의 증가는 곧 경기 부양을 의미한다는 점. 채권 금리가 결국에 올라갈 경우에는 위안화의 국제화 혹은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로의 수급의 유입이 꽤나 빠르고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은 전원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CS인들가 최근까지의 혹은 지금까지의 그런 해상 풍력 불황장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네, 한 가지만 딱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블라트의 지분 100%를 269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자, 블라트의 지분 100%를 269억 원에 인수했어요. 그런데 이 블라트의 매출이 올해 기준으로 얼마냐? 최소 5천억 이상 나옵니다. 5천억 이상짜리의 매출액을 나오고 있는 기업을 100%를 269억 원에 인수한 거예요. 그만큼 해상풍력에 대한 혹은 이 유럽 기업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했는지, 얼마나 비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안 되었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금리 상승이 멈추고 혹은 금리 상승이 둔화되고 따라서 해상풍력에 대한 가치 혹은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사업이 다시금 활발해지면서 사실 CS인들은 해상풍력 산업이 활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글로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매년 실적 기준으로 100% 정도, 50%에서 100% 정도의 실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해상풍력에 대한 산업이 업황을 돌아설 경우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CS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CS인들에 대한 분석이었고 해상풍력을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필승!